네, 2021학년도 1학기 1차 지필평가 수학 과목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험 치르느라 모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1번 문항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항은 3차식 두 개를 더하는 문항으로 주어진 식의 괄호를 풀어줍니다. 그 다음에 동류항끼리 계산을 해주면 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2번 문항을 풀어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은 0.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두근의 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 공식 아시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이때 a는 최고차항의 계수 1, 이때 b는 x의 계수 마이너스 4가 됩니다. 따라서 대입을 해주면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4가 되면서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항 풀어보겠습니다. 3번 문항은 주어진 다항식이 x-3으로 나누어 떨어질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인수 정리에 의해서 다항식이 x-3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것은 p3이 0이라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p3을 구해보면 27 플러스 9a 플러스 3 플러스 6이 되고 이 값이 0이므로 9a가 마이너스 36이 되면서 a는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네, 마이너스 36은 27과 3과 6을 모두 우변으로 이항한 결과입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항 풀어보겠습니다. 4번은 등식이 주어져 있고 이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도록 하는 a, b의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네, 항등식이란 x에 대한 항등식이란 x에 어떤 값을 대입하여도 항상 참이 되는 그런 등식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좌변과 우변의 계수들을 비교해 볼 건데요. 자, 이때 이 두 개의 1차식을 전개하면 최고차 항이 x제곱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a랑 곱해주면 우변에 있는 최고차 항의 개수는 a가 됨을 알 수 있고요. 좌변에서는 최고차 항의 개수가 1이므로 a는 1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b는 상수항 부분에 있는데요. 좌변의 상수항은 5이고 우변의 상수항은 이 두 개의 식을 전개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마이너스 5하고 그 앞에 있는 a를 곱한 값이 되고요. 그리고 b를 더해주게 되죠. 따라서 이러한 식을 얻을 수 있고 a가 1이었으므로 이와 같은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b는 10이 되겠습니다. 네, 이 문제는 그래서 a 플러스 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2번 11이 되겠습니다. 네, 이때 선생님처럼 풀지 않고 이 식을 모두 전개해서 각각의 개수를 비교해서 풀어도 괜찮습니다. 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2차 함수가 있는데 이때 x는 a에서 최소값 b를 가진다고 했을 때 a, b에 대하여 a, b를 더한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2차 함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최소값을 어디서 가지는지 배우셨죠? 네, 이 식을 완전 제곱식 꼴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와 같이 고칠 수 있고 그래서 x-2의 제곱 플러스 1이 되면서 이 식의 꼭지점은 이 2차 함수의 꼭지점은 2,1이 됩니다. 따라서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데 꼭지점이 2,1로 그려질 것이고, 따라서 x는 2에서 최소값 1을 가지겠습니다. 따라서 2와 1을 더해주면 네, 정답은 3번 3이 되겠습니다. 네, 2페이지로 넘어가서 6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6번 문제는 루트 2 마이너스 i분의 루트 2 플러스 i의 실수 부분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분모에 허수 형태의 복소수가 있을 경우에는 분모의 켤레 복소수에 해당하는 값을 분모와 분자에 곱해서 분모를 실수로 만들어서 나눗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분모부터 계산을 해보면 2 마이너스 1이니까 이 값을 계산하면은 3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분자도 계산을 해보면 2하고 플러스 2 루트 2i 하고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따라서 분자는 1 플러스 2 루트 2 i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계산한 결과에서 실수 부분은 3분의 1이 되겠고요. 허수 부분은 3분의 2 루트 2가 되겠습니다. 문제에서는 실수 부분만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1번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7번 문제는 이차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k의 그래프와 x축 사이의 위치관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위치에 있을 때 정수 k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k는 0으로 두어야겠죠. 네, 왜냐하면 x축의 식은 y는 0이기 때문에 이 둘의 교점을 구하는 연립된 방정식이 바로 이러한 형태일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판별식을 구해봐야겠죠. 그러면 25 마이너스 4k가 되는데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커야 합니다. 따라서 4k가 25보다 작아지고 k는 4분의 25보다 작아지면서 이 값은 대략적으로 6점 얼마 이런 값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수 k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값은 6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6이 되겠습니다. 8번 문항 풀어보겠습니다. 8번은 이차함수와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k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교점을 구하기 위한 식은 이렇게 두 개의 식을 연립하는 형태가 되겠죠. 이때 이것을 모두 좌변으로 모든 항을 이항에서 정리해주면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이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난다고 했기 때문에 판별식을 구할 건데요. 짝수 공식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짝수 공식은 이 주어진 x의 개수가 짝수일 때 사용하죠. 그래서 짝수 공식으로 쭉 계산을 해보면 b-제곱 마이너스 ac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한 점에서 만난다고 해서 판별식이 0이죠.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이와 같이 나오고 k는 3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3이 되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9번은 다항식 3x의 세제곱 플러스 4x의 제곱 플러스 8이 1차식과 2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때 이때의 EC 플러스 D 플러스 E의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이때 A, B, C, D는 모두 정수입니다. 자, 그러면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를 해볼 텐데요. 자, 우리가 배운 것은 조립제법을 쓸 수 있는 숫자의 후보자들은 플러스, 마이너스 앞에 붙이고 3의 약수분의 8의 약수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될 수 있는 수들은 플러스 마이너스 하고 여기가 1 또는 3이 되고 여기가 1 또는 2 또는 4 또는 8이 됩니다. 이 중에서 어떤 것을 고르면 될까요? 네, 선생님은 이 경우에 2를 한번 골라볼게요. 마이너스 2를 골라볼게요. 그러면 3, 4, 0, 8이 있고 마이너스 2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3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4 내려오고 마이너스 8 되면서 나누어 떨어지겠습니다. 따라서 이 주어진 방식은 x 플러스 2, 3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로 이렇게 인수분해됨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C는 3이 되고요. D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E는 4가 되면서 EC 플러스 D 플러스 2의 값은 6 마이너스 2 플러스 4가 되면서 8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9번 문제의 정답은 1번 8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0번 문제는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 이 2차 방정식의 한근이 3 플러스 2i일 때 a와 b의 값의 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2차 방정식은 근을 가지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었어요.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 판별식이 0이면 중근, 이때 이 중근은 실근이겠죠. 그리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 2차 방정식이 하나의 근이 허수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근은 3-2i라는 켤레의 복소수가 됨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여 두 개의 근의 합은 마이너스 a인데 이 값은 이거랑 이렇게 두 값을 더하니까 6이 됨을 알 수 있고요. 곱은 b인데 3 플러스 2i랑 3 마이너스 2i를 곱하면 9 마이너스 하고 마이너스 4가 되어 13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개의 값을 더해줄 건데 이때 마이너스 a가 6이므로 a는 마이너스 6이고 b는 13이 됨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a 플러스 b는 7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7이 되겠습니다. 네, 11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복소수 a 플러스 bi에 대한 설명을 보기에서 고르는 건데요. 1번 기억 a 플러스 bi는 항상 허수이다. 네, 이거는 틀렸죠. 만약에 a가 2이고 b가 0이면 a 플러스 bi는 2가 되면서 허수가 아니라 실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i는 허수 단위라고 한다. 맞는 설명이죠. 그 다음에 디귿은 a 플러스 bi가 0이면 a와 b 모두 0이다. 네, 이 말은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리을 a 플러스 bi의 켤레의 복소수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i이다. 네, 이거는 틀렸죠. 켤레의 복소수는 a 마이너스 bi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만을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4번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네, 3페이지로 넘어와서 1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다항식이 주어져 있고 이 식을 2x-1로 나눈 몫을 qx, 나머지를 r이라고 할 때 이때 qr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1차식으로 나누기는 하는데요. 일단 여기서는 나머지뿐만 아니라 몫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정리를 적용하지 않고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한번 몫과 나머지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누는 식이 2x-1이니까 이 식을 0으로 만드는 2분의 1로 조립제법을 적용을 해보면요. 네,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나머지는 4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몫인 qx를 구해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이 조립제법으로부터 이렇게 식을 전개할 수 있죠. 쭉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2x-1로 나는 몫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2x-1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2를 곱해야 되고 그 2는 여기에서 꺼내서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2x-1로 이 첫 번째 항에 있는 개수들의 모든 부분에 2가 곱해지고요. 그 2를 여기서 꺼내왔기 때문에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이 되면서 이와 같이 쓸 수 있고요. 따라서 지금 이 부분이 qx가 되겠습니다. 자, qx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r이 되겠죠. 따라서 qx에다가 r을 대입을 해주면 되는데요. 네, qr은 이제 q4가 되겠죠. 이 값은 여기다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16 플러스 12 플러스 1이 되면서 둘이 더하면 28 그리고 다 더해지면 29가 되면서 정답은 5번 29가 되겠습니다. 네, 13번 풀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은 되게 큰 숫자들이 있고 이제 비슷한 숫자들이 쓰여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에서 298을 치환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숫자를 라지 A라고 치환을 해볼게요. 그러면 분자는 라지 A 세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 분모는 라지 A에다가 라지 A 플러스 1을 곱하고 1을 더한 값이 되겠죠. 따라서 이 식을 전개를 해주면 네, 이와 같이 될 것이고요. 자, 이제 분모는 그대로 써주고 분자에 있는 식을 전개를 해주면요. 이렇게 될 거예요. 인수분해를 해주면 따라서 이 두 개의 부분을 약분할 수 있게 되고 전체의 값은 a-1이 되면서 이 값은 298-1이 되겠죠. 따라서 297이 되고 정답은 2번 297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다항식이 주어져 있는데요. 이 다항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자, 1번은 P의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값이 0인지 물어봤어요. 네, 그러면 모두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7 마이너스 6이 되면서 이 값은 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번은 맞아요. 그 다음에 2번은 이 다항식이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를 가지는지 물어봤는데요. 네, 인수 정리에 의해서 이 값이 0이 된다는 말은 인수로 x 플러스 1을 가진다는 것과 같기 때문에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14번의 3번은요.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0이다. 이것도 역시 3번과 1, 2, 3번이 모두 같은 말이 되겠죠. 따라서 맞고요. 그 다음으로 4번을 보시면요. x-1로 나눈 나머지가 마이너스 12다 라고 물어봤어요. 네, 이것은 우리 나머지 정리를 사용해 볼게요. 그러면 x-1로 나눈 나머지는 p1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 1을 대입해주면 이 값은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그래서 4번도 맞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5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는 이 3차식을 2차식으로 나누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립제법을 사용할 수 없고요. 이 세로로 나누는 나눗셈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목 부분에 여기가 x가 될 것이고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6. 2차식이니까 한 번 더 나눠주면 마이너스 1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쓰여져서 나머지는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는 나머지를 마이너스 6x 플러스 6이라고 했으므로 이 말은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문제는 다음식 px를 2차식인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이라고 했고요. 이걸 1번이라고 하고 그 다음으로 1차식인 x 마이너스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9라고 했습니다. 이걸 2번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똑같은 다항식인 px를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x 마이너스 3 곱한 거, 즉 3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그때의 나머지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1번 단서와 2번 단서를 합친 이것으로 나누라고 했어요. 1번 단서와 2번 단서를 각각 식으로 세어보도록 할게요. 1번 단서는 px는 x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몫을 qx라고 하고 나머지를 이렇게 적어볼게요. 그 다음 2번 단서는 px는 x-3인데 이때 나눈 몫을 qx가 아니라 또 다른 몫인 q'x라고 적어볼게요. 나머지는 29니까 이렇게 적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하고 싶은 나머지를 이렇게 식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3차식으로 나눈 몫을 q2'x라고 두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2차식 이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두겠습니다. 이 나머지 형태를 지금 보시면 2차식 이하니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1번 단서에서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에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죠. 네, 이 부분을 보시면 이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가장 아래 쓰여져 있는 px에 대한 식을 1번 식과 같이 바꾸려고 해요. 자, 그래서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으로 나눈 몫과 나머지로 이 식을 변형을 시킬 건데 그러려고 하면 지금 현재 이 부분은 2차식으로 나머지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식을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에 대한 식으로 한번 나눠줘 볼게요. 네, 그러면 나누기를 여기다 해볼게요. 전개를 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몫이 a가 될 것이고요. a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가 되면서 나머지가 b-2a x 플러스 c-a가 되면서 나머지는 1차가 되겠죠. 지금 이 빨간색 밑줄 친 이 식이 a 곱하기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네, 이것이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니까요. 그리고 나머지로 쓰여지는데 b-2a x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c-a 이렇게 1차식 모양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 식을 보실게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px에 대한 식이요.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처음에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여기에다가 2차식인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쓰여 있었는데 나누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x 플러스 1로 묶어낼게요. 그러면 이 부분이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네, px가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의 형태로 정리되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이걸로 나누면 이 부분이 몫이 되는 거예요. 몫이 되고 이 부분이 나머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1번 단서에서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으로 나눈 몫은 qx이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임을 보셨어요. 따라서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부분이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p-2a가 마이너스 6임을 알 수 있고요. c-a가 마이너스 1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자, 그런데 2번 단서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2번 단서도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2번 단서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사실은 P3이 29라는 사실입니다. 네, 이 사실을 우리가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해줄게요. 이 부분의 식에다가 대입을 해줄게요. 자, 그러면 대입을 해보면 이 아래 써볼게요. P3은 29인데 이 앞부분은 3을 대입하면 모두 0이 돼버려요. 그리고 뒤에만 살아남는데 네, 이 값이 29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식을 얻었어요. 이 세 가지 식을 사용해서 A, B, C를 구하고 나머지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래쪽에다 해볼게요. 자, 1호부터 B는 2A-6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1호부터 C는 A-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 여기다가 B자리에다가 이거를 대입해주면 플러스 6A 마이너스 18, 그 다음에 C자리에 이걸 대입해주면 플러스 A 마이너스 1, 이 값이 29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A가 들어있는 동류항끼리 모두 계산을 해주면요. 16A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16A가 되고요. 상수들은 둘이 더하면 19인데 더해서 우변으로 넘겨볼게요. 그러면 이 값은 48이 되면서 A가 얼마인가요? 네, A는 3이 되겠습니다. A가 3이니까요. B와 C도 나오게 되겠죠. 여기에 쭉 정리해 볼게요. A는 3이고 B는 여기에 대입하면은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C는 역시 이 식에 대입을 해주면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는 3, B는 0, C는 2가 되면서 처음에 우리가 만들었던 나머지의 형태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였어요. 따라서 A에다가 3, B에다가 0, C에다가 2를 대입해 주면은 이 결과값은 3X의 제곱 플러스 2가 되면서 이게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15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입니다. 2차 다항식 px에 대해서 이러한 방정식이 있는데요. 이 방정식은 2차 방정식이 되겠죠. 자, 이 식을 그대로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이 식의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인데 합이 마이너스 3이고 곱이 1이므로 우리는 2차 방정식을 이와 같이 세울 수 있습니다. 네,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 P0이 4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양변에 X 자리에다가 1을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P0 플러스 2 마이너스 1 이거랑 A에 1을 전부 대입하면 이렇게 되겠죠. 즉 5A가 돼요. 자, 그리고 자, 이 부분은 4 플러스 1이 되면서 5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이 식으로부터 A가 1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네, px-1 플러스 2x-1 이 식이 A가 1이므로 이와 같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모두 전개해서 이항시켜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나오면서 네, P1을 구하고 싶으니까 X에다가 2를 대입해야겠죠. 따라서 2를 대입해보면 4 플러스 2 플러스 2가 되면서 8이 됩니다. 따라서 P1의 값은 5번 8이 되겠습니다. 네, 4페이지입니다. 논술형 1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x와 y가 각각 값이 주어져 있고 이 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x 세제곱 플러스 y의 세제곱. 이때 i는 루트 마이너스 1이고요. 먼저 1번 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x 플러스 y를 구하는 문제죠. 자, 이 값은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곱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좀 계산을 써서 해볼게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하고 2가 아니죠. 네. 4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 1이니까 이 값은 5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값을 추론하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 이 식 아시죠? x 플러스 y의 전체 세제곱은 x의 세제곱 플러스 3x제곱 y 플러스 3xy 제곱 플러스 y의 세제곱.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렇게 세제곱을 먼저 쓰고 가운데 있는 두 개의 항을 3xy로 묶으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이 식을 통해서 이제 이 값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자, 그런데 각각 합과 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대입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다 합을 대입하고 그 다음에 연두색으로 칠해진 부분에 곱을 대입하면 하늘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을 구할 수가 있다는 말이겠죠. 자, 그러면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은 4니까 4의 세제곱은 64. 그리고 x 세제곱 플러스 y의 세제곱 플러스 3 곱하기 곱은 5죠. 그 다음에 합은 4니까 이 부분 계산해주면은 60이 되겠죠. 따라서 이항을 해주면은 x의 세제곱 플러스 y의 세제곱은 4가 되겠습니다. 자, 논술형 2번 풀어보겠습니다. 논술형 2번은 가부터 볼게요. 가는 자, 음수가 이렇게 들어있는 형태인데 음수가 들어있는 루트 안에 들어있을 때는 이렇게 i로 빼서 계산을 하는데요. 네, 그 과정에서 약분이 되고 루트 안에 있는 것들끼리도 합쳐져서 4가 되면서 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는 맞겠죠. 그 다음에 나는 자, 이렇게 음수 루트 안에 들어있는 거의끼리의 곱인데요. 역시 루트 3i, 루트 7i라고 분리를 시켜주어서 마이너스 1이 되면서 마이너스 루트 2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값은 지금 여기에서 이 값은 잘못됐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아래에는 바르게 쓴 식을 적어 두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를 보도록 할게요. 다는 루트 마이너스 3분의 루트 9죠. 이 경우에도 자, 루트 3i분의 여기는 3이 되겠죠. 그러면서 분모와 분자의 i를 한 번씩 곱해주면 마이너스 루트 3분의 3i가 되면서 약분을 해주면 마이너스 루트 3i가 되면서 이 값은 i를 루트 안으로 넣어보면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이 됨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다도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라는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10인데요. 이 경우에도 마이너스 루트 안에 들어있는 거를 i로 빼주면 이렇게 되면서 얘가 2루트 5죠. 그리고 i를 원래는 넣어주지 않지만 이 결과랑 비교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안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마이너스가. 그래서 최종적으로 i로서 끝내도 되지만 이 부분을 마이너스를 넣어줄게요. 자, 그러면 결과값이 똑같죠. 그래서 얘는 라는 옳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수업 시간에 배운 것 중에 이런 걸 배우셨을 거예요. 논술형 2번을 낸 의도는 루트 A, 루트 B가 루트 AB가 되는 경우 이거는 A랑 B랑 둘 다 양수일 때는 가능했었어요. 그런데 A랑 B랑 모두 음수일 때에는 네, 이것이 성립하지 않는다 라는 거를 보여주는 그런 문제고요. 그 다음에 나누기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A와 B가 모두 음수일 때에는 이게 그대로 합쳐지는 걸로 쓸 수 있다. 이런 것도 배우셨죠. 그래서 논술형 2번은 이 내용을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네, 다시 한번 여기 표시를 해보면 A랑 B랑 둘 다 양수일 때는 루트 안에서 곱셈이 합쳐질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A랑 B랑 둘 다 음수일 때는 루트 안에서 곱셈이 합쳐질 수 없다. 다른 결과가 나와요. 그리고 A랑 B랑 모두 음수인 경우에 나눗셈은 루트 안에서 합쳐질 수 있다. 라는 내용을 알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 출제한 문제입니다. 논술형 3번 풀어보겠습니다. 주어진 이차함수에 대해서 x의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때 최소값이 2가 되게 하는 실수 AB에 대해서 마이너스 2의 2 플러스 B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이차함수의 식을 이런 모양으로 바꿔야겠죠. 자, 꼭지점을 쉽게 알 수 있는 이런 완전제곱식 형태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바뀌겠죠. 네, 이 함수가 이렇게 변형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함수는 이 식으로부터 알 수 있는 점이 아래로 블록하고 그 다음에 꼭지점이 a, b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 문제는 제한된 범위에서의 최소값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경우를 세 가지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으로 나타내 볼게요. 먼저 x축이 이렇게 0과 2가 있을 때 이 점, 자, 꼭지점 있죠? 꼭지점의 x좌표가 0과 2 사이에 있는 경우, 즉 이 경우에는 x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최소값을 이 꼭지점에서 갖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x가 a일 때 최소값을 가져요. 그리고 그 값은 b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자, 이렇게 x축이 있고 이번에는 꼭지점의 x좌표가 이렇게 0보다 작은 경우 있어요. 이렇게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최소값을
x의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어디에서 가지나요? 네, 0에서 같겠죠. 0에서 같겠죠. 네, 그림이 잘 안 그려지네요, 지금. 네, 0이라고 치고 그러면 x는 0에서 최소값을 갖는데요. 네, 그 값은 x자리에 0을 대입한 거죠. 이 식에다가. 따라서 a제곱 플러스 b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세 번째 경우는요. x축이 이렇게 있고요. 0과 2가 이렇게 있고 꼭지점의 x좌표가 2보다 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최소값을 어디서 가지나요? 네, 이 경우에는 최소값을 2에서 가지겠죠. 따라서 x는 2에서 최소값을 가지는데 이 값은 요 식에다가 x자리에다가 1을 대입한 값인 2-a 전체 제곱 플러스 b가 되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a의 범위를 부등호로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거는 a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꼭지점의 x좌표인 a가 0보다 작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꼭지점의 x좌표인 a가 2보다 큰 경우죠. 따라서 이 경우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각각의 경우를 나누어서 언제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최대값을 가지는지 알아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경우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경우는 b가 2인 거죠. 첫 번째 경우부터 이렇게 보면요. 자, 이렇게 b가 2일 때 우리는 문제를 다시 한번 보시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b의 최대값을 구해야 돼요. 자, 그런데 b가 2이기 때문에 이 값은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2가 되고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2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로 바뀌게 돼요. 자, 이 값을 우리 y라고 두고 a에 대한 함수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y절편이 2죠. 그리고 x가 아니라 a가 1일 때 이 값은 0이 돼요. 그리고 a가 2일 때 이 값은 y값은 마이너스 2가 되면서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즉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a의 범위에서 이 전체 값의 최대값은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은 2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를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경우는 a가 0보다 작을 때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도 이 최소값이 2가 되도록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값이 2가 돼요. 따라서 b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가 되면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마이너스 2a 플러스 b의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b자리에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 이 상태에서 최대값을 구하는 거랑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이차함수가 언제 최대값을 가지는지 보도록 할게요. 다만 그때 a의 범위는 0보다 작아야겠습니다. 자, 이거를 y라고 두고 a에 대한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a하고 y. 자, 그런데 이 형태를 좀 정리해야지 그릴 수 있겠죠? 따라서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한 번 더 정리해주면
네. 그래서 꼭지점이 마이너스 1,3이고 그리고 위로 볼록한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짐을 알 수 있어요. 네, 따라서 자, 여기를 y축이라고 하고 a가 마이너스 1일 때 y값이 3이 되겠어요. 위로 볼록하고 그 다음에 이차함수 자체의 y좌표는 2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가 2 이렇게 지나겠죠. 자, 그러면 a가 0보다 작은 범위에서 이 이차함수의 최대값은 얼마일까요?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최대값은 3이 되겠죠. 따라서 이 최대값은 3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a가 2보다 클 때 이 세 번째 경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최소값이 역시 2라고 했기 때문에 2라고 두고 그러면 b는 마이너스 자, 여기에서 2-a를 제곱하든지 a-1을 제곱하든지 같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를 바꿔줘서 쓸게요. 자, 그 다음에 2는 그대로 있죠. 이렇게 쓰고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b의 최대값이기 때문에 자, b를 정리한 다음에 이 값을 정리한 다음에 이 b 자리에 대입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전개해보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a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플러스 2가 되면서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쭉 정리를 해보면 b를 대입을 해서 b 값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정리하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값을 y라고 두고 a에 대한 2차 함수를 이제 만든 거예요. 자, 여기에서 a의 범위가 2보다 클 때 이 2차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완전제곱식의 모양으로 이렇게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a-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1이 되면서 이 2차 함수는 꼭지점이 1, 마이너스 1이고 위로 볼록한 형태를 가지는 그래프를 가지겠죠. 네, 그러면 가로축 A축 그리고 세로축은 Y축으로 해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꼭지점이 1,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찍어주고요. 자, 이 이차함수의 y절편이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를 이렇게 칭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x가 2일 때라고 하면 자, 지금 꼭지점 여기가 축이 지나는 곳이죠. 그래서 x가 2일 때 a가 2일 때는 이 가로축에 있는 a 값이 2일 때는 y 값이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칭적이니까요. 자,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a의 범위가 2보다 클 때예요. 그래서 여기가 뻥 뚫려 있고 자, 이 아랫부분 여기에서 제일 큰 값을 찾는 건데요. 자, 여기서 자,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이렇게 바뀐 거니까 이 값에 이거 같은 거죠, 두 개. 최대값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어떤 값이 될 거예요. 네, 따라서 최대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경우에서 최대값은 2였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경우에서 최대값은 3이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 경우에서 최대값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어떤 값이 돼요. 자, 그럼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큰 거는 네, 3이 되겠죠. 따라서 이 최대값은 3이 되겠습니다.